아마도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질 겁니다.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보낼수록 관계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관심을 꺼버리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남편에게 관심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관심을 꺼버리게 되면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할 거고 결국에는 남편과 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관심을 끄게 되면 당연히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남편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부부관계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다 선택권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오히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업종 특성상 이혼에 처한 아내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흔한 경우가 남편이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아내가 처음에는 이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분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욕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결국 아내분께서 이혼에 동의하게 되면 나를 놔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아내분에게도 갑자기 친한 친구처럼 친근하게 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죠. 물론 저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피부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아내분들은 남편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제멋대로 하게 두는 것이 매우 불안하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더 싫어하게 되지는 않게 될까? 내 행동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대로 두면 바람이라도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남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쳐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잘못된 행동은 미연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편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남편과의 관계도 바로잡을 수가 있고 내가 느끼는 이런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도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통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말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남편의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불안이 해결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아침밥도 안 먹냐? 집에 반찬이 많은데 배달 왜 굳이 시키냐? 아이들이 그 과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조금만 주냐?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의 애정과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더 피하고 싶은 상대로밖에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남편에게 호감을 사서 관계를 회복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가지는 걱정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에게 관심을 가질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남편에게서 호감을 얻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의 찡그린 표정을 보고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싫어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애정과 관심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남편이 찡그린 표정을 지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간다면 남편과 우리의 관계는 둘 중 하나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예요. 물론 남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더 실망스럽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에서는 해방되실 수 있을 거예요.